왜 살아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평생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사셨겠지만 저희는 달랐어요. 엄마는 평생 혼자 사셨고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구독자 여러분이 있어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영숙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30년 넘게 이른 아침을 맞이해온 습관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 되어버렸어요. 좁은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영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66의 나이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어깨를 천천히 돌려보니 어제 종일 환자분들을 돌본 피로가 뼈마디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화장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는 재훈이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이 액자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가 지금도 선명했어요. 벌써 20년도 더 된 그림이었지만 영숙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정확히 5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영숙은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죠. 아들 재훈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훈과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엄마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잘 지내시죠? 건강 챙기시고요. 그것도 벌써 3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부 문자 하나 없었어요. 영숙은 휴대폰을 다시 침대 옆 탁자에 놓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34, 어엿한 어른이고 자신만의 삶이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간단한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들여다본 영숙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이마의 펜 깊은 골, 그리고 무엇보다 지쳐 보이는 눈빛이 그녀의 삶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예쁘다는 소리도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들이 까마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옷장에서 꺼낸 옷은 늘 같았어요.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 하나.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옷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차려입는 것도 아니었고 편하고 단정하면 그만이었거든요.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식빵 한 장에 딸기잼을 발라먹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혼자 먹는 아침이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어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젖어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니까요. 작은 식탁 한쪽에는 재훈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공항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재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영숙은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이 이렇게 오랫동안 마지막이 될 줄은 말이죠. 엄마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재훈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성공이 뭔지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빴어요. 영숙도 그중 하나였죠. 특별할 것 없는 하루 중 하나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좋은 엄마였을까 하는 것이었죠. 재훈을 혼자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했지만 정작 아이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가본 적도 거의 없었고 학교 행사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어요. 늘 일 때문에 바빴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재훈과 제대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지 못했던 것이죠. 엄마답게 못 살아줬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이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재훈과의 연락이 뜸해진 요즘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연락을 안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영숙은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보조 간병인이라는 직책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일터였어요. 환자들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간단한 일상 업무를 처리하며 때로는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들이 영숙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3층 내과 병동으로 향했어요. 김할머니부터 안부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김할머니는 영숙을 가장 좋아하는 환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왔구나.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병원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김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영숙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 말이죠. 오전 내내 환자들을 돌보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2층 저층을 오가며 환자분들의 크고 작은 부탁들을 들어드렸습니다. 물 한 잔 갖다 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는 부탁까지 다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 김지원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오늘 또 무연고 환자 한 분 들어오셨어요. 요즘 정말 많아졌네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아예 연락처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간호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영숙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무연고 환자라는 단어가 왠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무연고 환자분들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서 혼자 계시는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요. 김지원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훈과의 연락이 뜸해진 요즘 그런 두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영숙은 우연히 간호사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게 되었어요. 무연고 환자 명단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점심시간 대화가 생각나서 왠지 모를 호기심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단에 적힌 이름 중 하나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최윤호, 71세.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나이까지 들어맞는다는 건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 그 사람. 어린 재훈을 홀로 키우며 밤낮으로 일해야 했던 그 시절의 원인. 미워하고 또 미워했던 그 이름이 다시 영숙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 사람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과거가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숙은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최윤호. 30년 동안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그 이름이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니면 동명이인일까?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은 저녁을 차려놓고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자꾸만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재훈이가 겨우 4살이었을 때 윤호가 집을 나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그저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그 사람 말이죠. 그날 이후 영숙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재훈이는 늘 혼자 있어야 했고 영숙은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어린 재훈이가 자주 물어보던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아이에게 아빠가 다른 여자와 떠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나중에 올 거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훈이도 더 이상 아빠에 대해 묻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 나름대로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재훈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와 함께 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밤이 깊어가는데도 영숙은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 출근하면 정말 그 사람인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윤호라면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분노일까 아니면 묘한 그리움일까?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간호사실에 들러 어제 본 무연고 환자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최윤호 71세, 4층 401호실. 영숙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일까? 4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숙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401호실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401호실 문 앞에 서서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텐데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고리를 잡고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남자를 본 순간 영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많이 늙고 야위긴 했지만 분명히 윤호였어요. 30년의 세월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그 얼굴만큼은 영숙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윤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영숙에게 말했어요. 아, 영숙 씨. 이분도 담당하시게 된 거예요? 무연고 환자라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네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다른 환자들처럼 돌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호 곁에 있으니 온갖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원망, 그리고 묘한 안타까움까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재훈이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병실을 나온 영숙은 복도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지만 매일 이 병실을 드나들어야 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오는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가웠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재훈아, 잘 지냈니? 엄마는 걱정했어. 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나 한국 들어가려고 해요. 영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었거든요. 정말? 언제? 왜 갑자기? 취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다음 주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얘기할 게 있어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심각한 기색이 있었어요. 영숙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 전화로는 어려운 얘기예요.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엄마,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바쁜 걸 엄마가 이해해.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네, 괜찮아요. 그냥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기쁨과 동시에 지금 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 같았거든요. 재훈은 아직도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재훈이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영숙은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말했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재훈이 어른이 되었고 그 거짓말이 들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오후에 다시 윤호의 병실에 들어간 영숙은 그가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윤호는 영숙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영숙이. 네가. 윤호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영숙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0년 만에 듣는 윤호의 목소리였거든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훈이는 잘 컸지. 윤호가 힘겹게 말했어요. 재훈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윤호의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재훈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 사람. 그리고 곧 돌아올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윤호는 다시 의식을 잃었고 영숙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한국에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숙은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야위었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지쳐 보였거든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재훈이 영숙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살도 많이 빠지고.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도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요. 혼자 계시느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재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영숙은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재훈이 말했어요. 엄마, 미국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혼자 두고 멀리 가서. 무슨 소리야? 내가 꿈을 위해서 간 건데 뭐가 이기적이야? 아니에요. 진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났죠.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재훈이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재훈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성공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으니까요. 재훈아, 성공이 뭐가 그리 중요하니?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하지만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재훈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영숙은 아들이 자신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얘야,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내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말이야.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윤호의 존재를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계속 윤호를 돌보면서 그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윤호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로는 길어야 몇 달, 짧으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보호자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의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재훈이가 잘 컸을까? 윤호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중얼거리는 말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윤호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재훈이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영숙은 병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윤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더 자주 깨어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어요. 영숙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윤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침대 정리를 했어요. 아직 그와 제대로 대화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재훈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도 모르겠지만. 윤호의 말에 영숙의 손이 멈췄어요. 정말 재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해왔는데 갑자기 살아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점심시간에 영숙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뭐하고 있니? 아, 엄마.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래.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일찍 들어갈게.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비밀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오후에 다시 윤호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훈이 병원 복도에서 영숙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엄마, 깜짝 선물하려고 왔어요. 꽃이라도 사서 병원에 계신 분들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숙은 당황했어요. 재훈이 갑자기 병원에 온 것도 놀라웠지만 지금 윤호가 있는 4층에 올라올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며칠 후 병원에서 윤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영숙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말자도 이미 와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안 남았을 거라고 하세요. 반복하고 있었어요. 영숙아, 재훈이는 오지 않을까? 윤호가 힘겹게 물었어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 윤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숙은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굳지는 않았거든요. 영숙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의사가 며칠 안 남았다고 해. 전화 너머로 재훈의 한숨이 들렸어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어떻게 할래? 재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가지 않을 거예요. 재훈아. 엄마, 저는 그 사람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평생 저희를 버리고 다른 가족과 산 사람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요? 재훈의 목소리는 차갑기까지 했어요. 영숙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가 그리웠던 순간들, 다른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놀 때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엄마가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모습들 말이에요. 새벽이 되어서야 재훈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한 것이에요. 미워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재훈은 영숙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병원에 가볼게요. 영숙은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갈까? 아니요. 혼자 가볼게요. 아버지와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재훈이 혼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윤호는 깨어 있었어요. 재훈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훈이, 정말 왔구나. 네, 왔어요. 하지만 용서하러 온 건 아니에요. 재훈이 침대 옆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네가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재훈이 윤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였어요? 왜 우리를 버렸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요? 윤호는 재훈의 질문에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너무 어렸어. 책임감도 없었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저를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요? 윤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 매일 후회했어. 후회만 하지 말고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재훈의 절규 같은 질문에 윤호는 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정말 많이.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에게 없는 사람이에요. 재훈이 일어서려 할 때 윤호가 간신히 손을 뻗었어요. 재훈아, 아버지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재훈은 윤호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덕분에 잘 자란 거예요. 아버지 덕분이 아니라요. 하지만 재훈은 병실을 나가지 않았어요.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재훈은 병실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호도 조용히 재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어릴 때 저는 어떤 아이였어요? 기억나세요? 윤호의 눈에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참말 많은 아이였어. 하루 종일 아빠 아빠 하면서 따라다녔지. 그리고 웃음이 많았어. 정말이요? 재훈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응.
재훈아, 고마운데 오늘은 바빠서. 다음에 와. 괜찮아요. 엄마 일하시는 거 구경도 하고 싶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요. 재훈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영숙은 어쩔 수 없이 병원 안내를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1층과 2층만 둘러보고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재훈이 우연히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다가 벽에 붙은 환자 명단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재훈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는 최윤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영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 혹시 제가 아는 사람 맞나요?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내내 궁금해했던 아버지의 이름이었거든요. 영숙이 아무리 하늘나라에 갔다고 해도 재훈은 아버지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재훈아. 영숙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아버지죠? 살아계신 거예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의문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동시에 엄마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왜 살아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죽었다고 하셨어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영숙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재훈은 영숙의 말을 듣지 않고 401호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영숙은 급하게 재훈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재훈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윤호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선 재훈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입을 벌렸어요. 재훈이. 3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훈은 병실 문 앞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야위고 늙은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재훈이. 정말 재훈이구나. 윤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을 드디어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 재훈이 영숙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나 버린 것이었거든요. 윤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재훈아, 아버지야.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하지만 재훈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웠거든요. 평생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살아있다니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재훈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영숙은 급하게 재훈을 따라갔습니다. 재훈아, 잠깐만. 복도에서 재훈은 영숙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설명해주세요. 왜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평생 거짓말을 하셨어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재훈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요? 그럼 지금은 상처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재훈의 말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일주일 전에 알았어. 무연고 환자 명단에서 이름을 봤는데. 무연고 환자요? 그럼 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집에 가요. 이야기는 집에서 해요. 재훈이 말했고 영숙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재훈은 영숙에게 모든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영숙은 재훈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재훈아, 아버지는 내가 4살 때 다른 여자와 떠났어. 아무 설명도 없이. 재훈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그때부터 혼자 너를 키웠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었고 내가 상처받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죽었다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미안해, 재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재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증, 그리고 지금 알게 된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영숙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재훈은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영숙은 윤호의 병실에 들어가서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영숙아, 재훈이가 많이 놀랐겠지. 윤호가 힘겹게 말했어요. 영숙은 침대 정리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아버지가 죽었다고 알고 살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귀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영숙은 윤호의 짐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무겁게 묶인 편지 뭉치였습니다. 호기심에 하나를 꺼내 읽어봤는데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편지는 모두 윤호가 영숙에게 보내려고 썼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어요. 영숙아, 미안하다. 돌아가고 싶다. 재훈이가 보고 싶다. 매일 후회하고 있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재훈이는 잘 크고 있을까? 아빠를 미워할까? 편지들은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윤호도 후회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후회했으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오후에 윤호가 깨어났을 때 영숙은 편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 편지들 왜 보내지 않았어요? 윤호는 편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용기가 없었어.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럼 왜 썼어요? 안 쓰면 미칠 것 같았어. 너무 보고 싶었거든. 너도 재훈이도.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윤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알 수 있었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영숙은 재훈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재훈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봐. 엄마,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재훈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응, 많이 아프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재훈은 포크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엄마도 알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아버지와 놀고 싶었고 아버지에게 자랑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만나고 보니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잡해요. 평생 그리워했던 사람인데 동시에 엄마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영숙은 재훈의 손을 잡았어요. 재훈아, 내 마음대로 해. 엄마는 상관없어.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돼. 하지만 재훈은 결정하지 못했어요. 너무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재훈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만나야 할까?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평생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봐야 할까? 새벽녘에 재훈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한 것이에요. 미워하든 용서하든 그건 만나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침에 재훈은 영숙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병원에 같이 가도 될까요?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영숙은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 병원으로 가는 길에 재훈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과연 무슨 말을 나누게 될까요? 병원에 도착한 영숙과 재훈은 함께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훈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훈은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영숙도 사실 걱정이 되었어요. 윤호가 재훈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었거든요. 401호실 문 앞에서 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재훈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훈이 정말 왔구나. 윤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재훈은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재훈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윤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 괜찮아요. 그런데 많이 아프세요? 재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윤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와줘서 마음이 편해졌다. 재훈은 아버지의 야윈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아버지, 왜 그때 떠나셨어요? 재훈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윤호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어렸어. 책임감도 없었고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 안 하셨어요? 재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정말 매일.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영숙과 재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손님이 계시네요. 여성은 윤호에게 다가가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윤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숙과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말자야. 이분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말자라고 해요. 윤호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자가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영숙과 재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윤호에게 동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이세요? 말자가 물었고 윤호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박영숙이고요. 이 사람은 재훈이에요. 윤호 씨, 전 가족입니다. 영숙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말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윤호 씨가 말씀하신 그분들이군요. 늘 이야기 들었어요. 말자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한 말이 영숙과 재훈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윤호 씨가 많이 아프셔서 요즘 계속 영숙이, 재훈이 이름만 부르세요. 죽기 전에 꼭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말자의 말에 윤호는 얼굴을 붉혔어요. 영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두 분은 어떤 관계신가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2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영숙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윤호가 자신을 떠난 후 다른 여자와 20년 넘게 살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아이가 있어요. 말자의 마지막 말에 재훈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요? 네,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 30살이에요. 윤호 씨. 말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이복 동생이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리고 다른 가정을 꾸린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아버지는 저희를 떠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상처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말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윤호 씨한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아니에요. 말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영숙이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충격이 컸습니다. 자신이 윤호를 홀로 그리워하고 미워하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었거든요.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버리고 다른 가족을 만드셨다니. 재훈아. 윤호가 힘겹게 불렀지만 재훈은 듣지 않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아세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기나 해요.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말자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재훈아, 진정해. 영숙이 재훈을 달랬지만 재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사셨겠지만 저희는 달랐어요. 엄마는 평생 혼자 사셨고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윤호는 재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재훈이 병실을 나가려 할 때 말자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사실 윤호 씨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제게도 늘 이야기하셨거든요. 첫 번째 가족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그럼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요? 재훈의 질문에 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용기요? 새로운 가족 만들 용기는 있으면서요? 재훈의 날카로운 말에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영숙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윤호에 대한 감정도 복잡했지만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괴로웠거든요. 재훈아, 우리 집에 가자. 영숙이 재훈의 팔을 잡았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말자가 영숙을 불렀어요. 영숙 씨, 잠깐만요. 영숙은 돌아봤어요. 윤호 씨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어 해요. 말자 씨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 사람 곁에서. 영숙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말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윤호 씨가 이혼한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야 진실을 알았어요.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재훈과 함께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재훈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숙은 재훈을 안아주었어요.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재훈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거든요. 영숙은 병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윤호의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윤호의 상태는 날로 나빠지고 있었어요. 말자는 매일 병원에 와서 윤호를 돌봤지만 영숙과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들이니 당연한 일이었죠. 영숙 씨. 어느 날 말자가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윤호가 계속 재훈이 이야기만 해요. 미안하다고 만나고 싶다고. 영숙은 윤호의 침대 시트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재훈이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말자의 솔직한 말에 영숙은 조금 놀랐어요. 질투나 경계심을 보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말자 씨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윤호 씨에게 전 가족이 있다는 걸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윤호가 이혼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몇 년 후에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말자가 한숨을 내쉬며 계속했어요. 그때 많이 화났어요.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윤호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모른 척했어요. 영숙은 말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집에서는 재훈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재훈은 영숙이 윤호를 돌보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그 사람을 돌봐주세요? 재훈이 식탁에서 영숙에게 따졌어요. 재훈아,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아픈 사람이면 말자 씨가 돌보면 되잖아요. 왜 엄마가 그래야 해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해줬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요. 영숙은 재훈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재훈아,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 지쳤다고요? 재훈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그 사람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쳤다고요?
영숙은 재훈의 분노를 이해했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거든요. 그래도 네 아빠였어. 네가 태어난 이유였고 내가 평생 미워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영숙이 힘겹게 말했어요. 재훈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는 엄마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은 엄마라고요. 재훈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모든 감정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에 늘 아빠한테 책 읽어달라고 했어. 같은 책을 몇 번이고. 윤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재훈은 그런 기억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저를 두고 떠나셨어요? 재훈의 질문에 윤호는 다시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크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지. 저는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갔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재훈의 고백에 윤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영숙이 들어왔어요. 재훈이 온다는 말을 듣고 걱정되어 온 것 이었습니다. 재훈아, 여기 있었구나. 엄마. 괜찮아요.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훈과 윤호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거든요. 영숙아, 고맙다. 재훈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윤호가 영숙을 보며 말했어요.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말자도 병원에 도착했어요. 재훈이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지만 반가워했습니다. 재훈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윤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말자 아줌마.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재훈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워했던 아버지이지만 진짜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니 묘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윤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을 잃는 시간이 길어졌고 깨어있을 때도 말하기 힘들어했어요. 재훈은 매일 병원에 와서 윤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아, 학교 다닐 때는 어땠니? 윤호가 힘겹게 물었어요. 재훈은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공부는 잘했어요. 엄마가 늘 열심히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할 때는 힘들었어요. 미안해. 네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랐어. 괜찮아요. 이제는. 재훈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윤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영숙과 재훈, 그리고 말자가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재훈아, 가까이 와봐. 윤호가 간신히 말했어요. 재훈은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니한테 해준 게 없지만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윤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재훈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불렀어요. 윤호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말자는 조용히 병실을 나가며 영숙과 재훈에게 마지막 시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아. 재훈아. 정말 고맙다. 윤호가 힘겹게 말했어요. 영숙은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죽음을 앞둔 그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윤호 씨, 이제 편히 가세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의 말은 아니었지만 미움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재훈은 윤호의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의 손은 너무 차갑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요.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가 모든 걸 잘못했어. 윤호는 재훈과 영숙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될게. 영숙은 윤호가 좋아했던 옛날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재혼 전에 자주 함께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재혼은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아버지가 편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영숙아. 윤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했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훈은 아버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바라봤어요. 미워할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윤호는 영숙과 재훈의 손을 꼭 잡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윤호의 상태를 확인했고 공식적인 죽음의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말자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을 때 영숙과 재훈은 여전히 윤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고생하셨어요. 말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숙은 윤호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말자 씨, 장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숙이 물었어요. 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소박하게 하려고 해요. 윤호가 원했던 방식으로요.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숙과 재훈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재훈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할게요. 그래도 아버지니까요. 재훈의 말에 영숙도 동의했어요. 윤호를 미워했지만 마지막 배웅은 가족으로서 해주고 싶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세 사람은 윤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각자 다른 마음으로 윤호를 사랑했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와 이별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워했던 감정도 그리워했던 마음도 모두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세 사람은 병원을 나섰어요. 윤호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윤호의 장례는 정말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영숙과 재훈, 말자와 그의 딸 은주, 그리고 윤호가 일했던 공장의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은주는 30살의 조용한 여성이었어요. 재훈과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지만 서로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항상 오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주가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요? 저는 은주 씨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미안해하셨어요. 첫 번째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재훈은 은주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후회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영정 앞에 놓인 윤호의 사진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영숙이 기억하는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사진을 보며 옛 생각에 잠겼어요. 영숙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신혼 때 윤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재훈이 태어나고 작지만 따뜻한 가정이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재훈은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미워했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재훈이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와의 진짜 이별이었습니다. 말자는 장례식 내내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영숙은 그런 말자를 보며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로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고 난 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숙과 재훈도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재훈이 지하철 안에서 말했어요. 그래, 이제 끝났다. 영숙도 동감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비로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말자가 영숙에게 연락을 했어요. 윤호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재훈에게 줄 것들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재훈 씨도 함께해요. 영숙과 재훈은 말자의 집을 방문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윤호가 20년 넘게 살았던 공간이었죠. 이것들을 드리고 싶어서요. 말자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재훈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갖고 계셨어요? 재훈이 놀라며 물었어요.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 그림들이었거든요. 네,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가끔 꺼내서 보시곤 했어요. 말자의 말에 재훈은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정말 그리워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상자맨 아래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재훈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재훈아,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엄마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못다 해준 사랑까지 엄마가 다 해주실 거야. 편지를 읽은 재훈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말자 아줌마 고마워요. 이런 소중한 것들을 챙겨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윤호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훈이 영숙에게 말했어요. 엄마, 미국 다시 갈 생각 없어요. 이제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재훈아, 내 꿈은 어떻게 하고? 꿈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거창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숙은 재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새로운 일 해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일은 너무 힘드시잖아요. 무슨 일? 요양원에서 자원봉사 같은 거요. 엄마가 그런 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재훈의 제안에 영숙은 생각해봤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은 병원 일을 그만두고 시골의 작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재훈도 서울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새 출발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영숙은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윤호를 돌보면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영숙 씨, 덕분에 우리 요양원이 밝아졌어요. 원장님이 영숙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영숙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영숙은 요양원 정원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꽃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났네요. 그리고 시작이에요. 영숙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윤호에 대한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이제는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재훈은 주말마다 요양원을 방문해서 영숙을 도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재훈을 손자 같아서 좋아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재훈이 영숙에게 말했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정리됐고요. 재훈아,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영숙과 재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상처받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요양원 정원에서 영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콤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윤호는 이제 기억 속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를 통해 배운 것들은 영숙의 새로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용서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말이에요. 재훈도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부재를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순간에 도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무료 좋아요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